시간까지 연속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했고 강의 끝에 마지막에 뭐 했어요? 표본 분포, 그러니까 표본 뽑은 거에 대한 얘기를 했었지.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기 모 집단이 있었습니다. 모 집단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모 평균이 모 집단의 모 평균을 M이라고 하고요. 모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모 표준 편차, 얘를 시그마라고 했을 때, 여기서 제가 표본을 하나 뽑았어요. 크기가 n짜리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본이 이렇게 하나 생긴 상태야. 됐죠? 여기까지? 그럼 크기가 n짜리였으니까 여기 있는 표본들은 실제로 뭐가 있을까? 뭐 첫 번째 x1이 뽑혔고 x2가 뽑혔고 x3이 뽑혔고 땡땡땡땡땡 해서 xn이 뽑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이렇게 뽑혔을 때 여기서 조사하는 대상들이 일단 여기 있는 얘네들의 표본에 뭘 생각했어? 평균이라는 걸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표본의 분산이라는 걸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표본의 표준 편차라는 걸 생각했어요. 이거는 지금 이 표본을 대상으로 이 표본 하나에 대한 평균과 하나에 대한 분산과 하나에 대한 표준 편차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고, 그 다음에 표본을 하나만 뽑은 게 아니라 여러 개 다 뽑았지. 있는 대로 모든 경우를 다 써가지고 전부 다 뽑았어. 그렇게 뽑았어요.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표본들을 가지고 내가 뭘 생각한 거? 표본 평균들을 생각한 거 가지고 만들어진 게 뭐가 있었지? 표본 평균에 평균이 있었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에 분산이 있었고, 표본 평균에 표준 편차가 있었어요. 여기까지 얘기한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총 3가지의 평균과 3가지의 분산과 3가지의 표준 편차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지?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거기 있는 걔네들이 각각 뭘 정확하게 의미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해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봐봐. 얘네들이 다 뭘 가지고 생각해보세요. 표본 평균의 평균, 표본 평균의 분산,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나는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제일 많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표본 분산이라는 거랑 표본 표준 편차라는 건 너희가 생각보다 다룰 일이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저기는 쟤는 신경 쓸 필요가 거의 없어. 반대로 말하면 조금은 신경 써야 돼. 오케이? 아예 신경을 안 쓸 수는 없어요. 조금은 신경 써야 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뭐다? 표본 평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지금은 뭘 할 거냐면 일단 이 표본 하나에 대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 그다음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할 거예요. 오케이? 당연한 얘기로 봐봐.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할 텐데, 그 x 바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 여기 있는 표본들은 x1부터 해서 xn까지 있잖아. 총 몇 개 있어요? n개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값이 나올 확률은 각각 n분의 1이겠죠. 맞아? 여기는 얘를 확률 분포에서 평균을 구하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지금 여기서는 도수 분포로 잠깐만 얘기를 좀 바꿀게요. 괜찮죠? 저기 있는 쟤네들이 도수가 다 몇 개씩 있어요? 한 개씩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는 n분의 뭐가 됩니다?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쭉 더해서 xn까지 이렇게 하면은 얘가 표본 평균이겠군요 라고 일단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얘 표본 분산이 궁금했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로 이제 표본 표준 편차를 s라고 많이 쓰거든. 그래서 얘를 s제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오케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정의대로 그냥 가면 돼요. 분산의 정의가 뭐였어?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었죠? 그러니까 편차는 뭐야? x1 마이너스 x바 이렇게 들어가겠네? 맞아요? 이게 편차 제곱에 x2 마이너스 x바의 제곱에 더하기 쭉쭉쭉 가서 xn 마이너스 x바의 제곱 이렇게까지 하면 편차 제곱들의 총합이잖아, 그지? 걔를 다 더한 걸 뭘로 나눴을 때? 얘를 n으로 나눴을 때 더 있는 걔를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표본 분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근데 잘 봐봐 얘들아, 얘가 분명히 n이어야 정상이거든. 얘가 n이어야 정상이야, 그지? n이어야 정상인데 나중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는 이 표본 분산을 모분산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게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얘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냥 문제를 풀다 보면은 상황 자체에서 얘를 대체해서 제로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오케이? 좀 근본적인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돼. 봐봐.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게 모집단이 있어요.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하나도 몰라. 그러면 내가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뭘 할 거냐면 표본을 하나 뽑을 거예요. 오케이? 표본을 하나 뽑았어요. 그럼 거기는 나오는 표본 평균을 내가 x바라고 생각한다면 그 x바라고 하는 거의 분포를 내가 생각할 수 있잖아. 거기는 걔는 m에다가 뭐가 됩니다? m에다가 다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거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분포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라는 뜻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여기는 얘를 통해서 여기는 얘를 추정하는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다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모 평균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추정하는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될 거거든. 근데 얘를 생각하려고 그냥 x바를 하나 뽑아놨는데 얘에 대한 정보 중에서 얘는 지금 모르니까 그대로 두고 여기는 얘가 가질 수 있는 분포는 얘가 된다며? 그럼 얘가 된다는 사실은 얘를 알아야 된다는 뜻이잖아. 근데 얘라고 하는 건 여기는 얘지. 근데 내가 평균도 못 구하는 상황인데 걔에 대한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거야. 그치? 기본적으로 분산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되니까? 평균이라는 걸 알아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내가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얘를 구할 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x바의 분포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럴 때 여기 있는 얘 지금 x바가 평균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s제곱 이렇게 돼 있는 얘가 지금 분산이야. 여기 있는 얘의 분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 s가 뭐야? 표준 편차잖아. 그지? 여기 있는 요 s를 얘를 대체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게 될 거야. 왜? 얘를 모르니까 어쩔 수 없잖아. 나의 선택은. 근데 여기는 얘랑 같다고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정 작업을 좀 해줘야 되거든. 보정 작업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이 S라고 하는 거를 얘로 갖다 쓰게 얘랑 좀 비슷하게 만들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는 얘를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눠줘요. 좀 이상하죠? 쟤를 n-1로 나누면은 얘랑 그냥 비슷해진대 라고 알려져 있대.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오케이? 깊게 알려고 하지 말고 쟤를 n-1로 나누는구나 정도까지만 그냥 기억해 놓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n-1로 나누는구나. 예, 뭘 구할 때?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원래 이거는 n으로 나누는 게 정상이잖아. n으로 제대로 나눠야 돼. 그치? 근데 표본 분산을 구할 때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눈다. 왜? 여기는 요 표준 편차 얘랑 여기는 얘의 그 격차를 좀 줄여주기 위해서 n-1로 나누는구나. 그 정도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알았죠? 그래서 얘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합니다. 근데 실제로 문제에서 얘를 이렇게 구할 일은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왜?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도 안 해주잖아. 그치? 그냥 이렇게만 된다고 그냥 알려져 있다고만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를 너무 그렇게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 없어. 그냥 이렇구나 정도만 하고 넘어가고. 알죠? 통계는 좀 이런 파트가 좀 몇 가지 있었어. 그치? 뭐가 있었어? 대표적으로 이항 분포가 갑자기 정규 분포로 근사가 돼버렸잖아. 태생이 다른 애들이. 그지?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 가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쟤는 n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n-1로 나누는구나. 그리고 얘는 뭐겠어? 그냥 여기다 루트를 씌운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표준 편차 구하는 크게 어렵지 않을 거야. 요 얘기 간단하게 요 정도만 하고 넘어갈게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 지금 하고 싶은 거 여기는 얘의 이름은 뭐라고요? 표본. 그렇지.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그지? 얘는 뭐라고요? 표본 평균의 분산이고요. 얘는 표본 평균의 그렇지. 표준 편차. 다시 한번 말하지만 평균이 3개나 있고 그 다음에 표본
평균이 3개 있고 분산이 3개 있고 표준 편차가 3개 있어요. 그 3개가 각각 뭘 의미하고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정확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 다시 여기 얘는 원래 있던 거니까 모자가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어떤 집단이 있었는데 걔 평균 구해주세요, 걔 분산 구해주세요, 걔 표준 편차 구해주세요. 여태 우리가 하던 얘기들, 그런 얘기들,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표본을 추출했어요. 그래서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걔 평균을 구하는 거는 도수 분포의 정의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오케이? 얘는 얘까지는 사실 뭘로 해도 돼. 확률에 대한 확률 분포에 대한 정의로 해석해도 돼요. 그죠? 근데 얘 때문에 요 n-1 요거 때문에 확률 자체가 n분의 1이었는데 n-1분의 1로 바뀌었으니까 얘를 도수 분포에 대한 그 정의로서 분산을 정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요 정도. 이렇게 얘 구하는 방법은 이렇게 구합니다 정도만 우리가 일단은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가 사실 이제부터 얘가 제일 중요한 개념이 될 텐데 여기 얘는 표본 평균이 요거 하나만 딱 나오는 게 아니라 표본 평균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그지? 되게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리고 표본 평균을 이제부터 하나의 뭘로 바라보겠다. 표본 평균을 하나의 확률 변수로 바라보겠다라는 그 관점이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X바라고 쓴 거야. 오케이? 하나의 뭘로 바라보려고? 하나의 변수로 바라보려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시 한번 말할게. 주사위를 2개 던지는 시행을 해요.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2개 나온 수의 평균을 하나의 확률 변수 X로 만들 수 있잖아. 그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표본을 N개를 뽑았을 때 걔 평균을 하나의 그냥 뭘로? 확률 변수로서 지금 갖다 쓰고 있구나. 거기는 그 확률 변수 이 X바라고 하는 얘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의미하고 있구나. 그리고 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나중에 X바를 가지고 뭘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모평균 M을 구하려고 하는 거구나. 거기까지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결론. 너희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 모집단의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는 상관없어. 정규 분포가 되든 이항 분포가 되든 어떤 분포가 되든 상관없어. 여기는 얘 평균이 m이고 여기는 얘의 뭐가?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다. 얘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크기가 n인 크기가 얼마인? n인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 있는 개의 뭘 생각해봤어? 표본 평균을 생각해봤어 라고 한다면 그 표본 평균 X바라고 생각했을 때 X바는 어떤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X바라고 하는 건 무조건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오케이? 뭘 따라요?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 얘가 표준 편차가 됩니다. 오케이? 여기 얘의 제곱을 따르게 됩니다. 됐죠? 다시 얘는 M이 될 수밖에 없어. 얘는 N분의 표준 편차,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 루트 N분의 표준 편차가 될 수밖에 없어. 라는 요 사실을 가지고 이 결론만 너희가 제대로 도달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 얘의 결론만 제대로 도달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정확하게. 여기는 얘가 가장 중요한 이야기예요. 됐죠? 일단 우리가 지금 뭘 해볼 거냐면 여기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주사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봐봐. 주사위를 2번 던져요. 오케이? 2번 던져. 아까 그 상황을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랑 지금 이 상황이랑 똑같다고 지금 생각할 수 있는데 1이랑 2랑 3이랑 4랑 5랑 6이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를 뽑는. 오케이? 하나를 뽑아. 근데 그걸 몇 번 뽑아? 2번 뽑아. 오케이? 2번 뽑아. 그래서 나온 2개의 수를 표본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거랑 지금 주사위를 내가 몇 번 던져서 2번 던져서 나온 그 숫자들을 표본이라고 해보자 라는 상황이 완전 똑같잖아. 그지? 여기는 얘를 내가 이제부터 뭐라고 바라보냐면 모집단이라고 바라볼 거예요. 오케이? 1, 2, 3, 4, 5, 6 저기는 제가 뭐라고? 모집단입니다. 이렇게 됐죠? 너무 숫자가 크네. 1, 2, 3, 4까지만 하자. 1, 2, 3까지만 하자. 숫자 너무 크니까. 오케이? 저게 되는 거 간단하게 좀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얘네들의 표본 평균들을 죄다 구해볼 거야. 오케이? 얘네 표본 평균들을 죄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뽑았어. 그럼 첫 번째 나온 수를 x1이라고 할게요. 걔가 될 수 있는 게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잖아. 그치? 두 번째 뽑은 수를 내가 x2라고 생각해볼게.
걔가 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 얘는 지금 무슨 추출을 하는 거야? 복원 추출을 하는 거야. 한번 뽑아서 보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는 거야. 그럼 총 9가지 경우가 나와. 이렇게 9가지를 생각했을 때 여기는 얘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들을 내가 표본 평균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표본 평균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 표본 평균. 이렇게 되면 표본 평균이 얼마야? 1이죠. 얘랑 얘 표본 평균은 2분의 3입니다. 얘는 2겠죠? 얘는 2분의 3일 거예요. 얘는 2입니다. 얘는 2분의 5가 되겠죠? 얘는 2분의 2가 되겠네. 얘 2분의 5가 될 거고요. 얘는 3이 될 거예요. 생각할 수 있어요. 얘네들이 각각 뭐라고? 이 숫자들이 각각 뭐라고? 표본 평균들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로 표본 평균들은 총 가질 수 있는 모든 경우가 뭐뭐뭐 있어? 1도 있고요. 2분의 3도 있고요. 2도 있고요. 3도 있고요. 2분의 5도 있고요. 소리야. 2분의 5도 있고요. 3도 있어요. 그래요. 그럼 얘가 될 확률은 얼마일까? 9분의 1이죠. 맞아요? 그럼 얘가 될 확률은 9분의 2죠. 얘는 9분의 3입니다. 9분의 2가 되죠. 9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확률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이제 이걸 가지고 뭐 할 거야? 평균을 한번 구해보자. 됐어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지? 됐어? 그러니까 지금 얘가 말하는 건 표본이 어떻게 1, 1 이렇게 뽑힌 상황을 말하는 거고 얘가 말하는 건 2, 2 이렇게 뽑힌 상황을 말하는 거. 이런 식으로 총 9가지 표본들이 있을 텐데 그 표본 평균들을 다 구해가지고 그 표본 평균들의 지금 평균을 지금 구해보려고 하는 거야. 거기는 걔가 실제 얘의 평균 얼마니? 2죠. 맞죠? 실제로 2가 나오는지에 대한 확인을 지금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봐봐. 얘는 뭐가 되겠어요? 얘는 9분의 1 더하기 9분의 3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9분의 6 그 다음에 9분의 5 그 다음에 9분의 3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계산해 9분의 뭐가 됐어? 18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2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는 2가 되는군요.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 그럼 얘를 가지고 내가 뭐 해볼까? 분산도 구해보자. 실제 분산이 뭐가 돼야 될 것 같아? 얘의 분산을 먼저 한번 구해볼까 우리? 얘의 분산 어떻게 되겠어? 1, 2, 3 이렇게 돼 있는 거 여기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래서 분산 구해봐. 어떻게? 제곱의 평균으로 가자. 그럼 어떻게 돼요? 3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가 되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4를 뺄 거야. 괜찮죠? 오케이? 근데 얘 평균이 얼마가 돼? 3분의 14에서 뺀 건 3분의 2가 되겠네요. 오케이? 다시 이분이 분산 VX가 지금 뭐가 됐어요? 얘가 됐어요. 그럼 예상 한번 해봐. 얘는 뭐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크기가 몇 자리였어? 2자리였지. 맞아? 그럼 2분의 분산이 되는 거니까 얘는 3분의 1이 나와야 될 것 같아. 그지? 얘가 실제로 나오는지 한번 보자. 나오는지 보자. 그냥 어떻게 되겠어요? 보면 제곱의 평균으로 갈까? 아니면 빼서 갈까? 빼서 가자 얘는. 정의로 가자. 정의로.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0이 되고 그 다음 뭐가 돼? 2분의 1이 되고 1이 되잖아. 그치? 얘들 제곱할 거야. 그럼 1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4분의 1이 될 거고 얘는 1이 될 거야. 괜찮죠? 요거 가지고 평균 내봐요. 어떻게 돼요? 9분의 1로 통일합시다. 통일하면 안 되겠다. 통일하자. 첫 번째는 1이 되고 두 번째는 2분의 1이 되고 세 번째는 0이 되고 네 번째는 2분의 1이 되고 다섯 번째는 1이 되겠죠? 맞아? 그럼 요거 하면 3되네? 그치? 그럼 얘는 얼마 돼? 3분의 1이 되는 거 맞다. 그치? 됐어? 내가 원하는 답 딱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 요 상황만 제대로 요 상황이랑 해서 요 상황까지만 제대로 이해하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됐으면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는 다 끝났어요. 다시 봐봐. 이제 뭘 하고 싶은지 문제를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를 하나씩 살펴볼 텐데 얘들아 살펴볼 텐데 여기 요 개념 진짜 많이 중요하다. 그랬죠? 모집단이 있었어. 크기가 n자의 표본을 뽑았어. 그럼 그 표본을 뽑은 애들의 표본 평균들은 이런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다. 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오케이? 인지하고 있어야지 추정 쪽이 너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될 거예요. 그것만 추정 그 다음에 할 얘기 별로 없어요. 실제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보자. 표본 평균, 표본 분산, 표본 표준 편차 이렇게 있어요. 표본 평균은 이렇게 구합니다. 괜찮죠? 표본 분산은 n-1로 나누고 있어. 오케이?
다음에 얘는 그냥 루트 S제곱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넘어가서 이것들은 다 넘어갈게요. 바로 문제로 가봅시다. 그래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여태까지 되게 열심히 얘기했던 그 핵심이 뭐냐면 뭐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뭐에 대해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관찰하고 있는 거야. 표본 평균을 하나의 뭐로 보는 거야? 확률 변수를 놓고 걔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여태 한 거예요. 오케이? 그 사실 정확하게 문제를 좀 볼게요. 뭐라고 돼 있나 보자. 111, 22, 33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6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한 개의 공을 이미 추출할 때 적힌 숫자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건 지금 모집단 이야기일 거야. 그죠? 그냥 하나 뽑은 거니까 어떻게 돼요?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확률은 6분의 3이 될 거고요. 6분의 2가 될 거고요. 6분의 1이 될 것 같아요. 그죠? x, p. 그래서 얘 평균 구해주세요. 2x는 뭐가 됩니다? 6분의 곱한 거야 3, 곱한 거야 4, 곱한 거야 3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5가 됩니다. 그렇게 구할 수 있어요. 간단하죠? 분산도 구해보자. vx. 얘는 지금 여기서 내가 3분의 5를 빼버리면 이제 좀 상황이 복잡해지잖아. 이렇게 제곱까지 하려면 싫잖아, 그지? 근데 얘는 뭘로 할 거야?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은 1, 4 이렇게. 제곱의 평균은 뭐가 될까요? 6분의로 통일합시다. 6분의 통일. 얘는 3, 8, 9 이렇게 되겠지? 거기서 뭘 뺄 거예요? 9분의 25를 뺄 거예요. 됐죠?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 계산하면 얼마니? 15분의 30 15, 16, 17, 17. 아 이거 다 계산하면 진짜? 아 그래? 9분의 5 이렇게 나와요? 됐어? 아 이게 몇이니까? 20이니까 9분의 30 그래 9분의 5 이렇게 나오면 되죠. 됐어? 이제 이렇게 해서 분산까지 구해난 상태야. 됐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주머니에서 크기가 2인 이미 표본을 뭐해서 복원 추출했을 때 적힌 숫자의 평균을 x바라고 했어요. x바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원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다면 거기 있는 걔를 다 해줘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인 경우에 1이고 2고 3인 경우에 대해서 첫 번째 뽑힌 게 x1, 두 번째 뽑힌 게 x2라고 생각했을 때 거기 있는 그 값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계산해줘야 돼 원래는. 그지? 그래서 얘가 되는 건 1이고 또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2가 되고 2분의 3이고 2분의 5가 되고 2분의 5가 되고 3이 되는 경우에 대해서 x바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을 생각해보면 얘는 1이 될 거고 선생님 이건 조금만 설명하고 말게요. 좀 설명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실제로 다 계산해봐야 되는데 봐봐 1이 뽑히려면 그 확률은 얼마겠어? 1이 되려면 얘도 3분의 다시 2분의 1의 확률 2분의 1의 확률이란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얘는 4분의 1의 확률이었을 거야. 괜찮니? 그리고 얘가 뽑히려면은 2분의 1의 확률과 3분의 1의 확률이죠? 맞아? 6분의 1의 확률인데 그 두 개 있잖아. 얘는 3분의 1의 확률이었거든. 됐어? 그런 식으로 여기는 얘네들이 확률 값들을 다 계산해서 걔를 가지고 평균과 분산을 계산해주면 답이 되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맞아? 근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그럴 필요 없어요. 난 뭘 알고 있으니까 x바라고 하는 애의 분포는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여기선 정규분포라고 할 수는 없겠다. 크기가 2였으니까 얘 평균은 무조건 뭐가 될 거야? 얘가 될 거야. 맞아? 그다음 얘의 분산은 뭐가 될 거야? 이게 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런 계산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바로 구하면 땡이다 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오케이. 넘어가서 다음 보자.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의 연못에 살고 있는 잉어의 길이를 xcm라고 했을 때 x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책의 부록의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다음을 물음에 답을 해주세요. 이 연못의 잉어 한 마리를 이미 추출했을 때 그 길이가 35 이상 50 이하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길이가 35에서 50 이하일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x에 대한 정보로서 나는 뭘 알고 있어요? 얘는 정규분포 뭘 따릅니다? 40의 10의 제곱을 따릅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맞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해결할 수가 없으니 나는 새로운 표준 정규분포를 만들어서 어떻게 할 거야? P, Z가 몇에서 몇 사이로 할 거야? 마이너스 0.5에서 1 사이로 할 거야. 그지? 여기는 얘를 계산할 때 저기 저 표를 이용해서 계산해 주세요 라는 이야기구나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괜찮죠? 오케이. 다음 두 번째, 이 연못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표본의 평균의 길이를 x바라고 했대요. 그때 x바가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x바라고 하는 애가 얘가 지금 35에서 50 이하의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될 확률이 궁금하군요. 자. 근데 나는 x바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중이거든. 그치? 얘는 정규분포 뭘 따르겠어요? 40에 표준 편차 기준으로 보는 게 편해요. 그렇지. 2분의 12지. 루트 n분의 표준 편차. 다시 x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이렇게. 2x가 뭐였을 때 m 그다음에 9ex가 시그마 제곱이었을 때 표준 편차 x가 시그마였을 때 얘를 가지고 내가 크기가 몇 자리, 크기가 n자리인 표본을 추출해서 x 표본 평균에 대한 관찰을 해주면 거기 있는 게 2x 반은 뭐가 됩니다? 네, m이 됩니다. 그 다음에 9x 반은 뭐가 돼요?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고 시그마 x는 뭐가 됩니다?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거 볼 때 어차피 여기 제곱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표준 편차 입장에서 바라볼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 입장에서 바라봐. 표준 편차. 크기가 몇 자리였어요? 4자리였어요. 그지? 크기가 4자리였어요. 그러니까 루트 4분의 10이 됩니다. 루트 4는 2잖아. 그지? 2분의 10이 되니까 얘는 5의 제곱 이걸 따를 수밖에 없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얘를 가지고 뭐 해주면 표준화 시켜주면 뭐가 되겠어요? Z가 몇에서? 마이너스 1에서 몇 사이? 2 사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결과가 달라지죠? 당연히 달라지죠. 성원아 알겠어요?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집중하자. 자, 오늘 회사에서 생산되는 아이스크림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이고요.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이 문장에서 준 건 우리한테 뭘 주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었어요. 그지? 모집단에 대한 정보. 그리고 나서 뭐 했냐면 이 회사에서 아이스크림 25개를 한 상자에 넣고서 포장하는데 상자의 무게를 뺀 무게가 얘 이하면은 불량품으로 판정한댔어.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 다음에 10,000개의 상자 중에서 불량품인 상자가 몇 개 생기는지 오른쪽 얘를 이용해서 구해주세요라는 문제네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봐봐. 그냥 너희가 한번 해석해봐. 그냥 해석해봐.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찬찬히 볼 줄 알아야 돼. 일단 첫 번째 문장에서 뭘 줬어?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모집단. 뭘 어떻게 되고 있대? 정규 20에 1의 제곱 요걸 따르고 있었어 라고 준 거야. 그리고 나는 몇 개씩 담았어? 25개씩 담았어. 오케이? 25. 그러니까 봐봐. x1 더하기 x2 더하기 쭉쭉쭉 해서 x20까지 담았어. 여기는 얘가 490g 이하가 되면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된대요? 불량품이 된대요. 이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내가 저기는 저 표본들 25개, 저 표본들 25개에 대한 요 표본들 25개에 대한 합에 대한 정보를 배운 적이 있어 없어? 없어. 뭐에 대한 정보는 배웠니? 평균에 대한 정보를 배웠지. 그러니까 이 상태로 내가 뭔가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그러니까 난 뭘 할 거다? 25로 나눌 거다.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이제부터? x 바가 되는 거야. 맞아요? x 바가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좀 귀찮네. 얼마 나와요? 딱 떨어지진 않겠어. 아, 딱 떨어져? 98 나오니? 55분의 60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지? 이렇게 될 확률을 알아야, 그렇지? 10,000개 중에서 몇 개가 불량품인지 알 수 있겠다, 그렇지? 이 확률에다가 10,000개를 곱해버리면 답인 거잖아. 이해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 확률만 계산하면 끝날 것 같아. 그럼 나는 여기서 바로 뭘 할 수 있겠어? x바에 대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 x바에 대한 정보는 뭐가 되겠어? 20에 뭐가 됩니다. 얘 표준 편차가 얼마였어요? 1이었어요. 근데 나는 몇 개 뽑았어요? 25개 뽑았어요. 루트 25는 5잖아, 그지? 5로 나눠줄게. 5분의 1에 요거 가지고 계산해 봅시다. 요거 뭘로 바뀌어요, 그럼? Z 표준화시켜줘. 마이너스 요거 20을 빼버리면 얼마니?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렇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다.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요 표를 가지고 그려주세요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0.5에서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2. 요거 구해달라는 거니까 0.5에서 이만큼 빼버리면 되겠다, 그지? 근데 0.5에서 요거 뺀 거니까 0.228, 0.0228. 됐어요? 거기다가 뭘 곱해주세요? 만을 곱해주세요. 그럼 하나, 둘, 셋, 넷 개니까 228개의 상자가 불량품인 상자가 되겠네요. 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어요? 어렵지? 괜찮니? 혼자 해석하기는 쉽지 않을 거야. 그지?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잘 생각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이용하려고 얘를 굳이 25로 나눈 거예요. 오케이? 난 걔네들이 합을 모르잖아. 합에 대한 정보는 모르잖아. 그래서 평균에 대한, 표본 평균에 대한 정보만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푼 겁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됐죠? 다음 문제. 어느 제약회사에서 생산하는 약품 한 병의 용량은 평균이 M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약품 중에서 이미 추출한 25병의 표본 평균이 2000 이상의 확률이 0.9772였을 때 M값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필요하면 이거를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은 모집단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그죠? 모집단에 대한 정보. 정규 분포 뭘 따르고 있어? 9분의 12. 이걸 따르고 있어. 그래서 나는 크기 몇 짜리? 25짜리 표본을 추출했어. 그 표본 평균 x 바를 생각했을 때 그 x 바는 뭘 따르겠어요? 정규 분포 m, 5분의 10이니까 2의 제곱. 이걸 따르겠다. 그죠?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였어? p 해가지고 z가 아니 뭔 소리야? x 바가, 그지? x 바가 뭐보다 2000보다 크거나 같을 이렇게 될 확률이 뭐가 됐습니다? 0.9772가 됐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나는 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 얘를 뭐 해줄까? 표준화 해주자. 그럼 z는 뭐가 될까? 2000 빼기 m에 2로 나눈 거. 2는 이렇게 되겠죠. 얘가 200이라는 뜻이야. 그치?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한번 생각해봐. 잘 봐봐. 이렇게 있어. 0.5에다가 이렇게 돼 있어. 여기가 0.5겠지? 여기가 몇이었으면 좋겠어? 0.4772였으면 좋겠어. 그 값은 마이너스 2일 거예요. 표를 찾아보면. 오케이?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이너스 2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m 값은 뭐군요? 2004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렇게 찾아냅니다. 이게 어려운 문제를 아닌데 직접 해보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맞죠? 내가 해석해주면 다 해석해준 거니까 되게 쉬워요. 그치? 해석을 다 해준 건데 당연히 쉬워야지. 그치?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돼. 그래서 지금부터 너희들은 그 밑에 있는 유제들을 1번부터 6번까지 차례로 쭉쭉쭉쭉 다 풀어봅니다. 그렇죠? 그거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뭘 할 자격이 생기냐면 추정을 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오케이? 시작. 자, 적절하게 다 된 것 같고요. 그죠? 일단 우리 7번. 7번이 좀 계산이 복잡했나봐. 한번 7번 같이 해보고 바로 이제 추정 쪽으로 들어갈게요.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하는 과자 A의 무게는 평균이 800이고요. 표준 편차가 14래. 이 공장에서는 생산 시스템의 이상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하루에 생산된 과자 A 중에서 크기가 49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과자에 대한 과자의 무게에 대한 표본 평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X바가 상수 C보다 작으면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생산 시스템을 점검하는데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확률이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네. 그죠? 일단 보자. 모집단에 대한 건 바로 생각할 수 있지. 이제 더 이상 안 쓸 거야. X 바로 볼게요. X 바라고 하는 건 어떤 분포를 따르겠어요? 일단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걔는 평균이 800이 될 게 분명하고요. 그 다음에 7분의 14니까 2의 제곱 이렇게 들어갈 게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얘가 뭐보다 작으면 X바가 C보다 작으면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됩니다? 0.015가 됩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고 나서 한번 생각해요. 표준화 시켜봐. 어떻게 돼? Z 얘는 C 빼기 800 이렇게 될 거고요. 얘를 지금 2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된 결과가 0.015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0.515가 됩니다. 이렇게 된 거야. 됐죠? 우리 현재 상황을 어떻게 표준 정규 분포를 그려가지고 생각해보자. 얘가 여기 써야겠지. 여기 쓰면 안 되겠지. 그지? 여기 얘가 이 확률이 지금 0.015가 된 거니까 여기는 이 확률은 얼마겠어요? 0.4, 8, 5가 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4, 8, 5가 되는 여기 있는 이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봐봐. 얼마니? 2.17이요. 2.17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 마이너스 2.17이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이 값이 뭐였으면 좋겠군요. 마이너스 2.17이었으면 좋겠군요. 이렇게 된 거야. 됐죠? 그럼 C라는 값은 얼마겠어요? 800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4.34. 마이너스 4.34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여기서는 됐죠? 오케이. 이 정도만 해석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로 들어가냐면 모평균의 추정 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평균의 추정. 자, 보자.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집단이 있었어요. 난 여기는 얘 정보 중에서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뭐만 궁금한 거냐면 평균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모평균이 얼마인지 지금 내가 추정을 하고 싶어요. 뭘 토대로? 표본 평균을 토대로. 오케이? 다시 모평균을 추정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여기 얘 표본 크기가 몇 자리? n자리. 크기가 n자리인 표본을 추출이라는 작업을 했어요. 추출. 그래서 표본을 조사합니다. 됐어요? 그랬을 때 여기는 얘 표본 평균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또 구할 수 있겠어? S제곱을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S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실제로 구할 수 있는 애들이잖아 쟤네들이.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내가 뭘 구하고 싶어? 여기는 모 평균이라는 얘를 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현재? 추정하고 싶은 거야. 얘가 얼마쯤 될지 걔에 대한 추정을 지금 하고 싶은 상황입니다. 됐죠? 좀 이게 문제가 좀 이상한데 현실성이 없어요. 대부분의 문제는 어떻게 주냐면 시그마를 줘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 표준 편차를 준다는 소리야. 근데 그래야 문제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주는 것 뿐이지. 현실성은 없잖아. 그지? 왜? 내가 모 평균이 궁금한 상황인데 모 표준 편차는 알고 있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난 평균을 알아야 표준 편차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주고 여기는 얘를 구해달라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근데 얘를 안 주는 상황도 가끔 발생을 하는데 얘를 안 주는 상황은 여기는 얘를 뭘로 대체합니다. 여기는 얘로 여기는 얘를 대체해서 씁니다. 라고 봐도 무방해요. 됐죠?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저 추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알아야 돼? X바라고 하면은 반드시 어떤 분포를 갖게 된다. 정규 분포 M과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분포를 갖게 된다. 상황에 따라서 여기는 요 시그마 대신에 S를 집어넣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 정도만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이런 짓을 할 거야. 봐봐. 이 수직선이 모집단이었다고 생각해보자. 요 수직선에 이렇게 있었어. 모집단이 이렇게 있었어. 오케이? 그럼 여기서 내가 몇 개를 추출해가지고 실제로 내가 뭘 구해본 거냐면 어떤 표본 평균을 구해본 x 바라고 하는 걸 구해본 거야. 오케이? 그럼 x 바를 구한 거 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서 오케이? 그렇게 될 확률이 99%면은 얘는 99%의 확률로 추정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저렇게 들어있을 확률이 97%면 97%의 확률로 추정했어요. 95%면 95%의 확률로 추정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봐봐. 이렇게 내가 구했어. 뭐 하나를 구했어. 그래서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해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 모평균이 실제로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사실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 모평균이 사실 실제로 여기 있었을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면 여기 있었을 수도 있지. 근데 여기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였다면 여기는 얘는 내가 모평균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가지고 x 바 빼기 어쩌고 그 다음에 x 바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될 확률이 95%였다고 한다면 여기는 얘부터 얘까지를 뭐라고 부르는 거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기로 한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는 이 개념을 이제 실제 식으로 한번 어떻게 제가 이 식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생각을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랬죠? 상황은 좀 어떻게 가냐면 거꾸로 가. 봐봐 얘들아 Z라고 하는 거 이거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K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될 확률이 0.95다 이거랑 이 말 뜻이랑 무슨 말이랑 완전히 똑같냐면 P Z라고 하는 게 0에서부터 K까지일 확률이 0.475다 이렇게 주어진 거랑 지금 이 상황이랑 이 상황 완전 똑같은 상황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거 반땡일 테니까 여긴 얘가 그치? 얘 반땡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이 K 값을 구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았죠? 이 K 값을 한번 뒤에 부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보세요. 얼마 나오니? 1.96 1.96 나오지. 어서 많이 보는 숫자들 그지? 얘가 1.96이야. 그러니까 얘가 1.96일 때 뭐가 된 상황이야? 얘가 95%가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죠? 우리가 원래 무슨 작업을 했냐면 어떤 확률 변수에 대해서 표준화 작업을 했어. 그지? 원래 어떤 변수에 대해 표준화 작업을 한 다음에 거기 있는 개를 가지고 확률을 계산했어. 난 지금 95%로 딱 잘라서 생각하고 싶어서 반대로 생각하는 거야. 반대로. 95%가 되는 K 값을 먼저 구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얘를 Z를 다시 한번 역으로 표준화의 역과정을 한번 거쳐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현재 상황 Z의 절대값이 뭐가 되고 싶어? 1.96 이렇게 되고 싶어. 맞아요? 이렇게 될 확률은 95%일 게 분명하잖아. 근데 하나만 더 찾아볼래? 하나만? 여긴 얘가 0.99 이렇게 되면 99%의 확률이 될 거야.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되겠지? 0.495 이렇게 되려나? 됐죠? 이렇게 될 K 값 하나만 더 찾아보자. 0.58 이렇게 되면 K 값은 뭐 되고 2.58이 됩니다. 하여튼 실제로 찾아보면 2.58이 돼요. 오케이? 어쨌든 난 지금 여기서 얘만 가지고 좀 생각해보고 싶은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뭐 할 거냐면 표준화 역과정을 할 거야. 뭐에 대해서? X바에 대해서. 오케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Z는 원래 뭘 Z로 놓은 거야? X바 빼기 M. 그지? 얘 평균이 여기 들어가는 거고 얘 표준 편차가 여기 들어가는 거지. 맞아요? 맞아? 그래서 여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절대값 이렇게 돼 있을 이 확률이 1.96이라고 한다면 그치? 이렇게 된다면 다시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가 되면 95%가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절대값은 밑에 거는 무조건 다 양수일 테니까 절대값은 밑에는 지워버릴게.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얘랑 얘를 자리를 좀 바꾸자. 요거랑 요거 자리 바꿔도 괜찮지.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다시 n-x 바의 절대값 이렇게 놓고 요거는 이쪽으로 넘겨서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잖아. 그죠?
그럼 절대값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푸는 방법이 뭐였어? n-x바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겠다. 됐죠? 여기다 이제 세 개의 변에다가 다 x바를 더해주세요. 그럼 결과가 x바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돼서 m 그다음에 여기가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렇게 해서 나온 구간이 얘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얘에서 얘 사이에 실제 평균이 모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구한 x바를 통해서 x바는 이제 뭐 하는 상황이냐면 내가 추출을 하나만 한 거야. 오케이? 다시 현재 상황은 뭐냐면 얘에 대한 정보가 지금 난 궁금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출을 한 번만 할 거야. 왜? 여러 번 하면 안 되잖아 지금은. 이제 얘 하나만 가지고 있는 얘를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야. 그래서 실제로 x바라고 하는 걸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애야. 얘는 계산할 수 있는 애야. 맞아? 여기 얘가 뭐 예를 들어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실제로 계산할 수 있는 애란 말이야. 그 계산한 값을 중심으로 플러스 얼만큼?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마이너스 얼만큼?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만큼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구간을 만들었는데 요 안에 무조건 아니지. 요 안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가 되게 내가 이렇게 구간을 만들었지.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여기 사이에 평균이 들어가 있을 확률이 95%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제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 신뢰 구간이라고 95%의 신뢰 구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받아들여지니? 오케이?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야. 얘가 99%로 신뢰 구간을 만들고 싶었으면 뭐만 달라지면 되겠어? 이건 이 K값만 2.58로 바꿔버리면 되겠다, 그지? 맞아? K값만 2.58로 바꿔버리면 여기 얘가 2.58, 여기 얘가 2.58, 여기 2.58, 여기 2.58, 2.58, 여기 2.58, 2.58 이렇게 되면 얘는 99%의 신뢰 구간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Z라고 하는 게 Z의 절대값이 K입니다. 이렇게 됐어. 여기는 얘 확률이 0. 알파다 이렇게 해볼게. 알파 %입니다. 이렇게 해볼게. 그럼 0.0 알파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알파 %입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내가 신뢰 구간을 만들면은 신뢰 구간은 뭐가 된다? M이라고 하는 게 x 바를 중심으로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들어갈 거고 x 바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k 값에 따라서 여기는 이 신뢰도가 결정 나겠지? 맞아요?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k 값이 크다는 얘기는 조금 더 넓게 잡았다는 얘기. 그렇지? 넓게 잡았으니까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지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사실 이거 넓게 잡는 것 자체가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근석이의 몸무게는 1kg에서 100kg 사이입니다. 그럼 신뢰도 거의 100%예요. 그죠? 맞아? 의미가 없잖아. 그지?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한 50kg에서 60kg 사이입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지? 확률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수가 되겠지. 더 들어가서 뭐 53에서 뭐 56 사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지? 더 정확한 것처럼 보이면 사실 정확한 건 아니지. 틀릴 확률이 더 높긴 하지만 뭔가 좀 의미 있는 수가 되긴 할 거야. 그래서 신뢰도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얘들아. 그치? 신뢰도가 높다는 건 좋은 건 아니야. 대충 95% 정도면 충분히 신뢰할 만하지 않을까? 그치? 99%까지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얘를 굳이 더 넓힐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맞아요? 이건 이제 실제 통계적에서의 할 얘기가 되는 거고 얘들 개념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얘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여기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한다고? 신뢰 구간이라고 한다. 다시 신뢰 구간은 x바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거예요. 여기 선생님이 열린 구간이라고 써놨는데 지금 얘는 닫힌 구간이잖아. 사실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등호 하나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는 확률에서 어차피 확률이 그 하나의 확률이 0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쓰는 것 뿐입니다.
얘 닫힌 구간이라고 써도 사실 무방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닫힌 구간이 쓰면 딱 이방해. 굳이 바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쓸게요. 얘가 뭐예요? 실내 구간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실내. 그럼 구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얘 빼기 얘지. 얘 빼기 2K의 루트 N의 시그마가. 오케이? 요거 빼기 요거 한 거니까. 됐습니다. 근데 봐봐 얘들아.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이 값이 얼마다, 이 값이 얼마다라고 실 때 K가 빠지네. 실제로 얼마다라고 줘요. 그럼 이거 두 개를 그냥 빼버리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실제로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내가 구한 뭐가 되는 거야? 표본 평균의 2배가 되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 연립해가지고 내가 실내 구간의 길이를 만든 것 뿐이지 얘가 뭐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이 상황에서 표본 평균은 뭐야? 요거 더하기 요거의 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지? 그런 것까지 생각해주면 돼. 근데 오차의 한계라는 게 있는데 봐봐. 오차의 한계. 그러니까 얘는 얘를 중심으로 이만큼 떨어져 있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오차의 한계라고 불러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뭐 요 정도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될 거야. 그럼 봐봐, 얘들아.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진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만약에 내가 뽑은, 그러니까 얘는 어차피 고정된 수야, 그렇지? 얘는 어차피 고정된 수일 거야. 여기는 얘가 크기가 커지면, 얘가 크기가 커지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작아지겠지. 이게 무슨 의미일까? 표본을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같은 신뢰도라고 하더라도, 그렇지? 길이를 줄일 수 있어. 유의미하게 바꿀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많이 뽑으면 많이 뽑을수록 정보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 길이를 줄여줄 수 있어. 같은 신뢰도를 생각했을 때 길이를 줄여줄 수 있어.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음 반대로 얘를 조금 뽑으면 조금 뽑을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오히려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근데 이 신뢰도 때문에 이 K 값을 함부로 줄이거나 뭐 할 수는 없지. 그러니까 얘를 많이 뽑는 게 신뢰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많이 뽑는 것도 사실 의미가 그렇게 크게 많지는 않아요. 만약에 1000개가 모집단이라고 했을 때 900개를 조사한다? 그럴 거면 다 조사하지 뭐, 그지? 그러니까 얘도 적정 수준에 맞춰서 생각을 해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정도만 인지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서 아까 선생님 설명하다 말려고 했던 거, 다음에 해준다는 요거 자리를 바꿨잖아. 바꾼 이유는 그냥 식을 좀 편하게 만들려고 바꾼 거예요. 오케이? 식을 편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안 바꿔도 돼. 안 바꿔도. x바 마이너스 m 이렇게 되는 얘가 여기서 안 바꿨어. 여기 얘가 이제 마이너스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 얘는 1.96의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그지?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궁금한 건 m을 기준으로 하고 싶은 거니까 요 m을 이쪽으로 넘겨. 그리고 여기는 얘를 이쪽으로 넘겨. 해서 만들어진 게 이쪽 편이 될 거야. 여기서 이쪽 편이 될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여기는 얘에서 m을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만들어진 게 이쪽 편이 될 거야. 저렇게 두 개로 나눠서 하는 것보다 그냥 여기는 이 상태에서 바로 바꾸는 게 좀 편해서 선생님이 그렇게 계산한 것 뿐입니다. 이 바꾼 거에 대한 큰 의미는 없어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 됐죠? 어쨌든 여기는 얘가 뭐예요? 우평균 추정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왜 표본 평균의 분포를 강조했는지 알겠니? 모르겠니? 표본 평균의 분포를 모른다면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내가 시작을 어디서 했어? 여기서 했지. 여기서. 그치? 얘는 이제 표준화의 역과적으로 이렇게 한 거지. 반대로 말하면 얘를 표준화했을 때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x바를 표준화했을 때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 x바에 대한 정보가 없었다면, x바가 어떤 분포를 갖는지 모른다면 거기는 x바를 표준화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 거야. 반대로 표준화되어 있는 걸 다시 역과적으로 이렇게 돌릴 수 없었을 거야. 무슨 말이냐면 x바에 대한 분포가 어떤 분포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면은 여기 있는 얘의 뭘 알 수 없어? 실내 구간을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수학하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 있는 모집단에서 표본 하나만 딱 추출해서 걔를 가지고 추정을 하게 되는 거잖아. 수학하는 사람들이 미리 어떤 모집단이 있었을 때 걔네들의 표본들을 다 조사해가지고 그 표본들의 평균을 만들어봐. 그치? 표본 평균들의 분포를 미리 다 조사해놓고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지어놨으니까, 그렇지? 어떻게 된다는 결론을 지어놨으니까 우리는 그걸 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여기는 이제 신뢰 구간에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평균 추정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추정을 하려면 뭘 알아야 돼? 표본 평균에 대한 분포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조금 이따가 다음 시간에 뭘 할 거냐면 표본 비율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그럼 표본 비율, 모 비율에 추정을 하고 싶어. 그럼 뭘 알아야 돼? 표본 비율에 분포를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분포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사실. 요 추정하는 건 그냥 여기는 요 개념만 알면 돼. 그리고 실제로 여기는 요 근데 분홍색으로 써놓은 여기는 얘만 제대로 알고 있. 선생님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고3 때는 물론이고 3수 때까지 얘가 왜 이렇게 된 도대체 이해를 못했어. 나는 혼자 공부를 했어서 수업 공부를 혼자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되는지 전혀 이해가 안 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애가 나왔는지, 왜 이런 애가 나왔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혼자 공부를 해봤더니. 그래서 나는 강의하다가 강의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잖아. 강의 준비하다가 알아냈어.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선생님이 공부했냐면 그냥 외웠어. 그 외우고 때려 넣으면 다 답이 나오거든. 오케이? 그냥 단순하게 외워도 때려 넣으면 다 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얘는. 그냥 요것만 알면 땡이야. 근데 여기는 얘만 하니까 복잡해진 문제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되게 힘들어. 많이 힘들었어. 막 이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해서 운이 좋아서 보기에 답이 있어. 그럼 이게 답이구나 이러고서 막 풀었었어. 그러지 말라고. 제대로 된 개념을 알고 이걸 가지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알았죠? 좋아요. 실제 여기까지 개념 정리 확실히 됐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좋아요. 핵심은 이거야. 이 결론을 도달하게 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시간에 뭘 배운 거야? 표본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해서 배운 거야. 그 걔를 가지고 지금 추정이라는 작업을 하고 있군요. 됐죠? 일단 다시 한번 좀 정리해 놓고 가볼게요. 자, 다시 m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서 x 밥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에서 x 밥 플러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사이에 있을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됩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몇 퍼센트가 됩니다? 알파 퍼센트가 됩니다. 그죠? 지금 전제를 이렇게 깔아놨어. 절대값 z. 얘가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알파 퍼센트일 때 얘는 알파 퍼센트로 추정한 신뢰 구간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뢰 구간의 길이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2k 루트 n분의 시. 됐어요? 끝. 이게 다야. 그죠? 잘 봐봐. 여기서 얘가 의미하는 게 얘가 선생님은 저기는 제가 이걸 그냥 생으로 외웠기 때문에 여기는 얘가 의미하는 것도 모르고 맨날 헷갈렸어. 루트 n분의 시그마야? n분의 루트 시그마야? 뭐 시그마분의 루트 n이야? 맨날 헷갈렸거든. 오케이? 근데 얘가 뭘까? 얘야. x 바의 뭐야? 표준 편차. 오케이? x 바의 표준 편차. 그래서 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었잖아. 표준화시킬 때 표준화시키지 않고도 그냥 표준 편차의 몇 배만큼 차이 나는 건지 확인해서 바로 표준화된 형태로 바로 풀 수 있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거랑 똑같은 얘기야. 얘는 표준 편차의 k배. 그 표준 편차의 k배. 왜? k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표준 편차의 k배다. 여기 얘가 95%가 되고 싶으면 얘가 1.96이 될 거고요. 얘가 99%가 됐으면 2.58이 될 겁니다. 그렇죠? 여기 이 숫자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 오케이? 숫자는 이런 식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실제로 막 99인데 얘가 1.6이다 이렇게 주는 경우도 있어. 계산 편하게 하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문제에 따라서 여기는 얘는 결정을 할 테니까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항상 해주세요. 요거 반쪽짜리면 확률이 반으로 줄어든 거잖아, 그지? 그 2배를 한 게 신뢰, 도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는 거야. 실제 문제로 가보시죠. 보기 문제는 띄우고요. 자, 전구를 대량 생산하고 있는 공장이 있었대요. 어느 날 100개의 전구를 이미 추출해서 수명을 조사한 결과 평균이 500시간이고 표본 표준 편차를 줬네요. 그지? 봐봐, 얘는 이걸 줬어 안 줬어? 이걸 안 줬어. 뭘 줬어? 얘를 줬어. 그지? 얘를 줬을 때는 얘를 얘로 대체해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가지고 풀어보자. 한번 가보자.
자, 그럼 얘는 지금 이것만 해볼게요. 이거 추정해주세요. 이것만 한번 해보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M이라고 하는 애는요. M이라고 하는 애는 오케이? 표본 평균이 얼마였어요? 500이었어. 500이었어. 그 다음에 마이너스 얘는 지금 95%인데 1.96이었지. 요건 이제 표 보고 찾아야 돼. 너희가 직접 없으면 안 줬으면 표 보고 찾는 거야. 됐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1.96 이렇게 되는 거고 루트 몇 개? 100개. 100분의 2에 40 이렇게 써주면 돼. 됐죠? 여기도 플러스 1.96에 루트 100분의 40 이렇게 써주면 돼. 그래서 실제 계산은 얘는 500에다가 뭘 뺄 거야? 1.96에 4배를 그지? 뺄 거고 얘는 4배를 더할 거야. 그렇게 계산을 주면 끝이고. 그렇지 않죠? 저 소수점 계산은 나는 계산 못하니까 안 할 거야. 됐어? 넘어가. 다음 봅시다. 어느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한 개의 노른자의 무게는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오케이?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따른다고 한다고 알려져 있어. 이 양계장에서 생산되는 달걀 중에서 64개를 이미 추출해서 노른자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표본 평균이 17이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모평균을 추정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었대. 오케이? 그때 알파 값과 A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었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쓰면 되지 뭐. 이게 뭐야? 17에다가 마이너스 안 줬지. 2.58 루트 64니까 8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겠죠? 네. 그다음 더 여기는 17에다가 더하기 2.58에다가 8분의 시그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얘가 뭐군? A고 얘가 뭐구나? 15.76 그럼 이 사실을 통해서 나는 뭘 구할 수 있을 거고? 시그마를 구할 수 있을 거고 시그마를 가지고 A값을 구할 수 있게 어렵지 않죠? 소수점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계산이 좀 더러워요. 내가 정말 필요하는 형태의 계산. 넘어갈게요. 다음 보자. 11-7번 어느 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키는 표준 편차가 5cm 그 다음에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주는 거야? 표준 편차를 줘버리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얘를 줘버리는 거야. 얘를 줘버리는 거야. 그거 가지고 이용해서 풀라. 그 다음에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가 되고 싶었어? 4.9 이하가 되고 싶었어. 그럼 봐봐. 잘 봐봐 얘들아. 이거 봐. 그래서 봐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95%잖아. 1.96 써주면 되겠지? 네. 맞죠? 그럼 루트 몇이야? 루트 n이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5라고 줬어. 거기에 몇 배가? 2배가. 뭐가 되고 싶어? 4.9 이하가 되고 싶어.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n 최소값 구해주세요. 이런 문제. 어렵지 않죠? 됐어? 그러니까 여기다 식에다 딱딱 넣으면 사실 다 풀려요. 그치? 근데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표준 편차가 1로 알려진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에 대한 신뢰도 일정한 신뢰도를 구하려고 한대요. 표본의 크기가 4였을 때 신뢰 구간이 2였다면 신뢰 구간의 길이가 2였다면 표본의 크기가 얼마일 때 신뢰 구간의 길이는 0.5가 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거라며 이거였어. 요거라며 이거. 얘는 지금 일정한 상태로 유지되고 여기는 얘도 지금 1로 일정한 상태잖아, 그지? 맞아? 근데 신뢰 구간의 길이를 몇 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4분의 1로 줄이고 싶어요. 그지? 신뢰 구간의 길이 자체를 4분의 1로 줄이고 싶어.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를 몇 배로? 16배로 늘려야겠다. 그치? 루트 n이니까 16배로 늘려야지 여기 얘 4분의 1로 줄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표본의 크기가 4였으니까 64가 답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끝. 자 여기까지도 마찬가지 11번부터 앞에 7번까지 할까? 거기서 6번까지 거기서부터 12번까지 쭉 풀어보고 잠깐 쉬었다가 표본 비율로 들어갑니다. 자 이제 이어서 하는 내용은 표본 비율의 분포를 배우고요. 표본 비율을 가지고 이제 모 비율의 추정을 하는 작업. 그러니까 앞에서 표본 평균을 배우고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우고 그다음에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 평균 추정하는 거랑 똑같아 과정 자체는.
그러니까 일단 너희들이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뭐 비율이라고 하는 게 뭔지 먼저 일단 판단을 하고요. 거기 있는 개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만 판단할 수 있으면 바로 이제 어디로 들어갈 수 있어? 추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 똑같은 얘기야, 완전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상황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모 집단이 있었어. 모 집단이 있었어. 그럼 여기서 내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모 비율이라는 거밖에 없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지금 뭐 예를 들어 40명이 앉아 있다고 쳐봐. 40명이 앉아 있어요. 그러면은 40명 중에서 안경 쓴 사람의 비율이 있을 거 아니야. 이제 안경 2명 꼈잖아, 그지? 그러면 3명 중에 2명이니까 3분의 2가 모 비율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모 비율을 뭐라고 부르냐면 P라고 불러. 모 비율.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액션, 어떤 하나의 이벤트,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사건에서 걔가 일어날 확률을 가지고 그냥 비율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지. 그렇지? 그래서 모 비율, P를 가지고 얘를 지금부터 내가 추정하고 싶은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해? 일단은 추출이라는 작업을 해요. 똑같이. 크기가 몇 자리? n자리.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표본을 하나 뽑아요. 똑같아. 맞아. 그러고 나서 이제는 표본의 평균을 조사하는 게 아니라 표본의 비율을 조사하는 거. 오케이? 표본의 비율. 그러니까 봐봐. 여기 지금 n개가 있었을 거야. x1부터 해서 xn까지 n개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그 중에서 얘가 되는, 다시 표본 비율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중에서 똑같이 안경 쓴 사람의 개수, 명수가 궁금합니다. 전체 n분의 그 개수가 궁금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를 n분의 x 이렇게 할게. x는 뭐겠어? 안경 쓴 사람의 수가 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p, 모자 쓴 것처럼 해서 p 햇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p 햇 이렇게 불러. p 햇. p 햇이 뭐야? 표본 비율이에요. 오케이? 다시 여기 얘가 모 비율이고 여기 얘가 뭐라고요? 표본 비율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분산 뭐 이런 얘기 다 뺄 거야. 표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거야. 그래서 여기 x가 뭐라고요? 표본에서 실제로 안경 쓴 사람의 수 이렇게 되는 거지. 얘 전체의 수가 되는 거고 안경 쓴 사람의 수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지금 궁금한 게 p 햇인데 p 햇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만 있겠니? 여러 개 있겠니? 여러 개 있겠지. 당연히 표본을 되게 여러 개 뽑을 테니까, 그지? 그래서 p 햇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정보를 내가 다 모아봐서 p 햇이 어떤 분포를 가질지에 대해서 지금 나는 분석을 하고 싶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얘는 뭐가 되냐면 마찬가지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오케이? 얘는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은 p가 돼요. 모 비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얘에서 루트 n분의 pq 제곱 이렇게 돼요. 루트 n분의 pq가 됩니다. 왜 저렇게 되는지는 너희가 이항 분포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어요. 한번 봐봐. x만 먼저 궁금한 거야, 얘들아. x만 먼저. x에 대한 분포가 뭘까? 저기서 x에 대한 분포가 뭘까? BNP죠. 갑자기 생각해. 봐봐. 지금 현재 상황이 뭐예요? 현재 상황이 모 비율이 P인 어떤 집단에 대해서 내가 몇 개를 추출했어요? N개를 추출했어요. 그지? 그 중에서 얘가 될, 그러니까 그 비율을 말하는 걔가 될 확률이잖아. 그 확률은 당연히 얼마였겠어? P였을 거야. 맞아요? 그렇게 N개를 추출한 거잖아. 그 개수가 궁금한 거잖아. 그지? 그 개수는 확률 변수 X, 여기는 얘는 이항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됐어요? 이해돼? 오케이. 그럼 끝났어. 봐봐. EX가 뭐예요? EX가 그쵸? NP지. 그 다음에 VX가 뭐예요? PQ. NPQ지. 맞아? 근데 내가 궁금한 건 뭐라고? P햇. P햇의 분포가 궁금하다고, 그지? P햇은 뭐예요? 지금 N분의 X란 말이야. 맞아? 그러면 이 P햇은 뭐겠어? N분의 한번 써보자. P햇은 뭐겠어? 얘는 2 N분의 X였을 거야. 다시 말하니까 뭐야? N분의 1 2X였을 거야. 다시 말하니까 뭐야? N분의 1 P, NP였을 거야. 이게 P가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리고 VP햇이 또 궁금한 거잖아. VP햇. 얘는 뭐겠어요? V N분의 X였을 거란 말이야. X였을 거야. 이게 뭐가 되겠어? N제곱분의 1 VX가 되겠지? 근데 여기 얘가 NPQ였잖아. 그치? N분의 1 하나 나눠준 거니까 N분의 PQ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서 얘의 분포가 뭐가 됩니다? 얘가 됩니다. 끝. 아, 제 분포는 무조건 저렇게 되는군요. 오케이? 제 분포는 저렇게 되는군요. 끝이야. 다 했어.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나는 얘를 토대로 이제 뭘 할 거야? 얘를 토대로 뭘 할 거야? 추정이라는 작업을 할 거야. 근데 잘 봐봐. 얘는 더 웃겨요. 상황 자체가. 봐봐. 잘 봐봐. 내가 지금 추정을 할 게 뭐야? P지, P. 얘를 추정할 거야. 근데 내가 얘에 대한 분포로서 P 다음에 루트 n분의 PQ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PQ에서 그 P가 요 P일 거 아니야. 근데 얘를 알아야 얘를 추정할 수 있잖아. 그 얘를 모르잖아, 그지? 맞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도 여기 있는 얘 P를 P 햇으로 대체해서 써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표준 편차 있잖아. 표본 표준 편차를 표준 편차로 대체해서 썼었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얘를 P를 모르는데 얘를 알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내가 실제로 궁금한 게 얘잖아, 그지? 맞아? 아까는 그나마 뭐였어? 표준 편차를 모르는 상황에서 궁금한 게 M이었거든. 맞아요? 표준 편차를 아는 상태에서 궁금한 게 M이었거든. 그러니까 그냥 얘만 대체해서 썼던 것 뿐인데 이제 애시당초 궁금한 게 뭐야? P가 궁금한 거거든. 그지? 근데 여기는 얘를 P가 없는 상태에서 여기는 얘를 모르니까 얘를 가지고 분포를 내가 알 방법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얘로 대체해도 됩니다. 오케이? PQ를 P의 QS로 대체해서 해도 됩니다. 하고 또 뭐 해져 있대? 알려져 있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 얘는 P의 QS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 그러니까 원래는 뭔데? 원래는 PQ가 맞아요. 오케이? 원래는 PQ가 맞는데 여기 얘를 뭘로 대체해도 됩니다. N의 P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으로 대체해서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것만 생각할 수 있으면 끝나요. 그럼 똑같은 작업도 반복하겠지. 뭘로 시작하겠어? 절대값 해가지고 얘가 K보다 작다. 이거의 확률이 알파 %이다.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똑같이 갈 거야. 그러면 마찬가지로 얘를 표준화 역과정을 한번 해봐. 뭐가 되겠어?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요거 분의 뭐가 돼? x 빼기 m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소리야? p 햇 빼기 p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 인지하고 있어요? p 햇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확률 변수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야 돼. x 바가 하나의 확률 변수였듯이 p 햇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확률 변수다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의 절대값, 얘가 지금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들어갈 거고, 맞아요? 여기는 얘가 이쪽으로 넘어올 거고, 이거 두 개 자리 바꿀 거고. 풀어줄 거야. 그러면 어떻게 P-P 햇 이렇게 되면서 얘가 뭐가 돼요? P 햇 플러스 마이너스 K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되고요. 여기는 뭐가 돼요? 이게 없지 지금. 얘가 뭐가 돼?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P라고 하는 게 결론 뭐가 됩니다? P 햇 마이너스 루트 N분의 P 햇 Q 햇에서 K배 그 다음에 얘가 P 햇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K의 루트 N분의 P 햇 Q 햇 이렇게 될 확률이 알파 %예요 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모 비율의 추정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부터 이 이야기 다 똑같을 거야. 얘 빼기 얘 하면 표본 비율 그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 개념이 그러니까 여기 얘가 지금 봐봐 루트 n분의 p의 qs로 바뀌었어. 왜? 얘의 표준 편차가 뭐니까? 얘니까. 근데 얘로 쓸 수 없으니까 얘로 대체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걸로만 바뀐 것 뿐이지 나머지 개념은 완벽하게 뭐예요? 똑같습니다. 완전히 똑같아. 얘들아 이 표본 비율의 추정 자체는 사실상 이항 분포를 통해서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푸는 과정으로 다 풀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성립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 자체가 뭐니까 처음에 이항 분포로 시작한 거니까. 그지? 그냥 그 개념을 그대로 풀어도 돼요. 근데 지금은 개념 연습하자라는 의미에서 좀 계산이 오히려 더 더럽지만 얘로 한번 연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알았죠? 가보자. 개념 설명 충분하니 다 이해된 것 같아요? 이해된 것 같아? 그럼 뭐 너희가 어떻게 알아, 그지?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태까지 배운 거 한번 머릿속에 다시 떠올려봐. 여기 봐봐. 순서. 자, 오늘 배운 거 제일 중요한 거 뭐야? 표본, 평균의 분포. 오케이? 표본 평균의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 집단의 분포에 영향을 받겠지? 맞죠? 걔의 평균과 분산의 영향을 받을 거야.
맞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는 뭐가 됐어요? n, m, 루트 n분의 시그마의 제곱이 됐어요. 걔를 토대로 뭘 해준 게? 추정을 해준 게, 그지? 추정을 해준 게 x바 마이너스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부터 x바 플러스 루트 n분의 k배의 루트 n분의 시그마까지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는 거. 그게 알파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맞아? 그 개념 그대로 똑같이 따라와서 지금 뭐에 대해 관심이 있다고? 모 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고? 그럼 나는 표본 비율에 대한 분포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그 분포는 뭘 따라? 얘 자체, 표본 비율 자체가 이항 분포를 따르는 건 아니지만 그지? 뭐가? x라고 하는, 여기는 요 x라고 하는 게 이항 분포를 따르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내가 얘네들을 구할 수 있고요. 그지?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으니까 얘의 평균과 얘의 뭐를? 분산을 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얘의 평균과 분산을 구해봤더니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는데 그죠? 실제로 이렇게 돼버렸는데 여기는 얘를 가지고 내가 P를 추정하자니 얘를 모르는데 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P는 뭘로 대체해서? P 햇으로 대체해서 써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만 개념이 잡혀 있으면 되고 그거 가지고 다시 한번 뭐 해봤더니 이렇게 해봤더니 실내 구간 만들어봤더니 몇 알파 퍼센트에 대해서 이렇게 실내 구간이 만들어집니다. 실내 구간 길이는 요거의 2배가 됩니다. 이런 얘기는 앞에 했던 얘기 완전 똑같은 얘기. 됐습니다. 그 정도만 개념 정리하면은 오늘 내용 끝이고 오늘 내용 끝이라는 얘기는 뭐야? 확통이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배울 내용은 없어요. 기본 개념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얘들아, 그래서 확통 배우는 동안 제일 어려웠던 개념이 뭔 거 같아? 지금 오늘 배웠던 내용이 어렵니 안 어렵니? 별로 안 어렵지, 그지? 별로 안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진짜 안 어려워. 제일 어려운 거는 뭐야? 경우의 수야. 난 그 경우의 수 때문에 죽겠어요, 진짜. 노가다 해야 되는 문제도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해석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쉬운 문제 멋있게 풀리지만 진짜 더럽게 어려운 문제는 진짜 더럽게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얘는 더럽게 어렵게 내봐야 그냥 개념 가지고 그냥 풀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야. 다시 한번 말하자면 통계에서 틀렸다. 그럼 공부를 안 했다. 그지? 대학은 안 가겠다. 오케이? 통계는 다 맞아. 보자. 자, 어느 지역의 주민 중에서 혈액형 A형인 주민의 비율 줬어요. 뭘 준 거야? 모비율 줬네요. 그죠? 모비율이 36%입니다. P가 뭐라고 준 거야? 지금 현재 상황 100분의 36이군요. 이렇게 준 거야. 됐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내가 P 햇 몇 짜리? 크기 100짜리 P 햇을 뽑아봤대. 그지? 그럼 얘는 무슨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겠어? 정규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을 거고 여기 얘는 평균이 100분의 36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루트 5분의 100분의 36 곱하기 100분의 64가 될 수밖에 없어. 이걸 즉 이런 분포를 따를 수밖에 없군요. 라고 생각하면 얘가 뭐고요? 평균이고요. 요만큼 제곱하기 전에 요만큼이 뭐다? 표준 편차입니다. 그게 일반의 답일 거예요. 어려운 거 전혀 없죠? 다음 두 번째. 그래서 100명 중에서 혈액형 A형인 주민이 42명 이상 48명 이하일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봐봐 얘들아. 봐봐. 지금 이 문제를 표본 비율, 모비율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냥 이 문제를 너희가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건 너무 당연하게 확률 변수를 뭐라고 잡을 거야? 주민수를 잡을 거야. X라고 잡을 거야. 그럼 그 X라고 하는 게 뭘 따르겠어? 당연히 이항 분포를 따를 거 아니니. 그지? 100명 중에서 난 생각한 거고 한 번에 확률이 100분의 36일 거란 말이야. 맞아요? 100분의 36 요걸 따르고 있었겠지.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이 주어진 상황을 내가 뭘로 바꿔서 이항 분포로 정규 분포로 바꿔가지고 내가 진짜 궁금했던 건 뭐였겠어? X라고 하는 게 몇에서 42에서 48 사이가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요거 이항 분포로 바꾼 다음에 표준화 시켜서 여기 있는 확률 계산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 있는 얘를 지금 이왕에 요거 다 구해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하자는 건데 나는 그래도 이게 더 편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너희는 이걸로 한번 해봐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이거대로 한번 적용을 해볼게. 우리가 지금 배운 게 뭐예요? 표본 비율이란 말이야. 표본 비율. 그치? 얘에 대한 해석을 한번 잘 해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봐봐. 표본 비율이 100분의 42에서 100분의 48 사이일 확률이 궁금하군요. 라고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왜 100으로 갑자기 나눠준지 알겠지? 100명 중에서 42명이 표본 비율, 100명 중에서 48명이 표본 비율일 테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아. 그렇다면 내가 뭘 알고 있으니까 P햇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잖아. P햇에 대한 정보는 여기 써놨네, 그지? 맞아? 요걸 토대로 얘를 뭐 해서? 표준화해서 똑같이 표준화해가지고 Z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지? 근데 표준화하는 작업에서 여기는 얘를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계산이 복잡하고 더러워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더러워지긴 하지만 이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그렇게도 계산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아까처럼은 할 수 있겠잖아, 얘들아. 그지? 아까처럼. 그냥 이항분포로 충분히 풀 수 있겠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뭘 할 때야? 이걸로 연습을 해야 될 때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둘 다 할 수 있어야 하니까. 됐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럼. 추정 얘기로 바로 가서 그럼 얘가 왜 루트 m분의 p의 qh이 되는지 충분히 알겠죠? 왜 여기가 ph이 되고 여기가 왜 루트 m분의 p의 qh이 되고 왜 이렇게 돼? 얘가 왜 1.96이 되고 이게 왜 2.58이 되는지 충분히 다 이해되지? 맞아요? 똑같은 상황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가보자. 봐봐. 어떤 선거구의 유권자 중에서 1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지지자가 40명이었는데 뭘 준 거야 우리한테? P햇이 얼마였구나? 100분의 40이었구나, 10분의 4였구나, 5분의 2였구나를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이걸 토대로 내가 지금 뭐가 궁금한 거야? 지지율에 대해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지금 궁금한 거야. 얘는 지금 표본이었던 것 뿐이니까 신뢰 구간. 그럼 P가 뭐가 되겠어요? P가 P햇 5분의 2에서 그치? 5분의 2에서 빼기 몇 퍼센트래? 95%래. 여기 1.96을 써주면 되겠네요. 루트 몇 명이었어? 100명이었어. 100분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4 플러스 1.96에 루트 100분의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 이렇게 해서 이거 계산만 해주면 답입니다. 그죠? 계산할 때 여기서 100은 나갈 수 있고 5 두 개 나갈 수 있어. 그지? 다 나갈 수 있는데 2, 3 루트 6은 못 나가니까 이렇게 주는 거야 숫자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이 계산 자체가 어렵지 않아. 넘어가. 다음. 어느 고등학교에서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의 비율이 P다.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N명, 100명 이상의 N명을 이미 추출해서 휴대전화의 표본 비율을 구했대요. 얘를 구했대. 실제로 계산해봐. 얘를 이용해서 구한 모 비율의 신뢰구간 95% 신뢰 구간이 얘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까지 했어. 여기까지 했어. 이 상태에서 봐봐. 날 봐. 내가 P햇만 구하고 싶었어. 라면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로 놔두면 되겠다. 그럼 P햇이 끝났지? 네. 그지? 그럼 P햇 끝났어. P햇에서 이제 마이너스 루트 N분의 P햇 QH이 되는 거잖아. 그럼 N 하나만 남았지? 그럼 요거랑 같다는 쓰면 N 구할 수 있겠다. 그지?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식 계산해서 구하면 되는 거. 됐죠? 어디까지? 아니네. 마지막. 요거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뭐가 궁금하대?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 이거 잘 봐. 이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실내 구간이 아니라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일단 실내 구간을 먼저 구해봐야겠지? 맞아요? 실내 구간 먼저 구해. 2배 뭐가 돼요? 1.96에 곱하기 루트 n분의 P햇 Q햇 이렇게 되겠다, 그지? 네. 됐어? 얘의 뭐가 궁금했어? 최대값이 궁금했어. 최대값. n 자체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몰라. 최대값이 얘 이하로 되기 위한 n의 최소값이 궁금한 거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너희가 판단하기 좀 힘들 수 있어요. 여기 얘를 봐봐. 난 이렇게 한번 해볼래. 루트 n분의 요거 계산하면 얼마니? 계산해줘. 계산해줘. 2.92. 됐죠? 요거에다가 현재 루트 뭐가 됐어? P햇 Q햇이 됐어. 이게 실내 구간의 길이란 말이야. 여기는 얘 최대값은 얘를 가지고 산술기압 통계를 쓰면 되겠다. 뒤에 답은 1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 다 1이니까.
합이 일정한 상태의 골의 최대값이 궁금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이해돼요? 네. 됐어? 그러면 자 루트 p 햇 q 햇이라고 하는 애는 어떻게 돼야 돼?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얘의 최대값은 얼마였던 거야? 2분의 1이었던 거야. 아, 맞아? 얘의 최대값은 얼마였다고? 2분의 2분의 1. 이거 괜히 계산했네. 그치? 얘는 뭐가 돼버렸어? 루트 n분의 1.96이 돼버렸어. 그게 0.1. 그렇지. 얘가 뭐야? 실내 구간의 길이의 최대값이야. 거기가 0.1 이하가 되고 싶었어. 이 두 등식 풀어달라는 이야기예요. 어렵지? 혼자 해석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뭘 묻고 있는지 제대로 판단하면서 갔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또 밑에 있는 문제들 쭉쭉 풀어보면서 안 되는 거 정리 한번 해봅시다.